오늘은 법원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려고 해요. 법원이 증거 위주로 하다 보니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 소송 상대방이 거짓말 일색으로 현실과 완전히 왜곡되어 정의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상 판사가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오히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판사가 거짓말하는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니면 말고식으로 거짓말을 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법정에서 거짓말이 난무하게 만들죠. 가령 친한 지인이 높은 이자를 쳐준다고 하면서 급하다고 하길래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억 원 가량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빌린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소송까지 가게 된 난감한 경우를 보죠. 상대방은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줬다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여 안 빌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지인 소개로 만나 친해지다 보니 차용증도 받아놓지 않은 것을 악용한 거죠. 소송 과정에서 문자 기록에 이 돈, 나도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어렵게 구해서 준 거야. 좀 늦었네. 4천만 원 저번 계좌로 입금했어. 그래 정말 고맙다. 이 은혜 잊지 않겠다. 라는 문자가 있어서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죠. 이에 대한 상대방 답변은 예전에 빌려준 것을 돌려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또 거짓말을 하니 머리가 돌 지경이죠. 나중에 다른 증거가 일부 밝혀졌다고 해도 정말 환장할 일이죠. 이처럼 거짓말 실컷 하다 들통나도 처벌도 불이익도 판사가 주지 않죠. 그러니 법정에서 거짓말이 난무하죠. 그래서 소송이 더 많아지고 상처받고 고통받죠. 이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회사마저 망하게 되죠. 이런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만 있는 법원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네요. 악인을 두둔하고 선량한 이들을 고통받게 하는 법원이 언제 정신 차리려는지.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법원을 개혁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다 밝혀지면 큰 처벌을 받거나 2배로 보상을 해야 하는 법이 있다면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자신의 손해를 생각해서 거짓말을 할 생각도 못하거나 타협을 하겠죠. 억지를 쓰지 않고 최소한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거짓말을 해서 잘못하면 2배로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소송에 이르도록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즉 거짓말이 줄어드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양심적인 사회가 되고 깨끗하고 밝은 사회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똑똑한 사법부 판사들, 입법부 의원들이 몰라서 이런 법안을 만들지 않을까요? 알면서도 만들지 않은 것은 당장 이런 법안을 만들면 소송이 줄어들어 판사 수도 줄어드니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죠. 또한 소송이 줄어들면 변호사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 밥그릇을 걱정해서 이런 좋은 안을 사장시키는 것이죠. 변호사들이 바치는 뇌물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국회의원들은 더 문제죠. 이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니 자기 코를 꿰 바보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쓰레기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죠. 솔로몬 왕이 이걸 안다면 판사들과 국회의원들 팔을 자를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엄마를 보고 저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게 하라. 이 명판결로 진짜 엄마를 가볍게 찾아주었죠. 울며 자기 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모른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우리나라 판사들은 모르죠. 우리 판사들은 멍청해서 모를까요? 알 수 있어도 모른 척할 뿐이죠. 증거가 없다는 핑계를 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이 경우에도 모르쇠를 일관할 것인데 법원이 더 한심하죠. 증거 중심주의를 악용하는 나쁜 이들을 아이러니하게도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소송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해도 그자를 보호하고 있는 한심한 판사들이 판치는 이상 사회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더욱 혼탁해지는 것이죠. 이런 사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짓말이 밝혀질 경우에 따라 최대 2, 3배의 배상을 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거죠. 소송 당사자가 거짓말을 진술하여 이런 무거운 처벌받게 되면 거짓이 없고 양심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죠. 영국, 독일처럼 고의적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페널티 금액을 부과하거나 향후 소송 제한을 두는 법을 만드는 방법도 있죠. 둘째, 자유심증주의를 확대하여 판사들이 지나친 증거 중심주의에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을 막아야 해요. 가령 모든 판결은 AI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거짓 진술의 일관성, 시간적 모순, 과거 기록과의 불일치를 분석하게 하면 되는 거죠. 판사들도 이를 활용하게 하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해요. 추후 AI가 모든 판결문을 검증하게 하여 문제가 있는 판결을 1차로 가려내고 2차로 판결평가위원회가 그중 50%를 골라내어 더 정밀하게 평가하면 되죠. 앞으로의 AI는 판사보다 1000배, 10,000배 빨리 읽고 더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니 문제가 전혀 없어요. 또한 속가 3억 이내의 경우 AI 판사 제도를 도입하여 1, 2차는 AI 판사와 협의하도록 해야 해요. 그러면 판사가 장난을 칠 수가 없죠. 그러면 똑똑한 AI는 현재 IQ가 147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들은 법 공부를 많이 시키고 법전을 외워버리게 하고 판례들을 섭렵하게 하면 되죠. 복잡한 사건도 판사들이 며칠에 할 일을 몇 분이면 끝내버리죠. 1, 2년 후면 판사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고 빠른 데다가 비용도 낮고 정직하기까지 하니 AI 판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다시 돌아와서 판사들 중 심각한 문제가 있는 판사들 중심으로 매년 10에서 20%를 파직시킨다면 파직 당하지 않으려고 공정한 판결을 할 것 같네요. 셋째, 증인은 물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당사자가 나중에 위증이나 거짓이 드러나면 해당 사실을 공적 기록에 남겨 재판부가 차후 소송에서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면 돼요. 넷째, 배심원제처럼 시민 참여를 늘리거나 판결문 공개, 평가 제도를 강화해서 판사가 정황을 무시하고 형식적 증거만 보는 관행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해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소송 당사자 한쪽을 판사가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위를 막는 효과가 있죠. 또한 일반 시민들이 공정한 조사와 판단을 통해 정당한 대응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해요. 상급심이 단순 법리 검토가 아닌 증거뿐 아니라 정황까지 고려하여 합당한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면 돼요. 다섯째,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다 걸려도 아무 불이익도 없다면 지금처럼 누구나 거짓말을 하라고 법원이 부추기는 것과 같죠. 이런 거짓말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사회 계몽을 통해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문화 자체를 바꾸면 사회도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여섯째, 상대방의 허위 진술로 인해 회사가 무너지는 경우도 허다한데 기업피해보호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고의적인 허위 진술자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해요. 물론 개인에게도 적용되면 더욱 좋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상위 성적 절반 이상 중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성을 갖춘 합격자 순으로 판사를 임명해야 해요. 그러면 이 사회는 정말 깨끗한 사회가 되는 거죠. 오로지 실력만이 아니라 인성, 자질이 더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국은 거짓말 잘하고 중상모략을 일삼는 비열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경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모두가 이런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느냐가 문제죠. 그 이유는 억울한 사람이 많아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야 왕 콩고물이 떨어지죠. 즉 위증이나 허위 주장에 대한 민사적 불이익을 강화하고 증거 위주로만 판단하고 합리화하는 판사들을 처벌하고 정황 증거를 많이 보도록 하여 판사가 합리적 추론 반영 제도화해야 해요. 법정 내 거짓말 억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배액배상을 하게 하여 악의적 소송을 막아야 하고 재판 감시 및 시민 참여를 통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해요. 그래서 악의적인 거짓 진술을 막아 소송을 줄이고 효율적인 경제를 만들어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더러워서 한국을 떠난 이민자들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죠? 능력 있고 유능한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이 밀려올 것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될 날이 몇 년 내에 오지 않을까요?